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파운드 소속 때문에 김용욱입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비가 겨울비예요, 봄비예요? 날짜는 2월달이잖아요, 아직. 아까 어떤 리더분이 말씀해 주셨던데 한 달 정도 빠르대요, 지금. 기온 같은 것들도. 물론 3월 초에 좀 추워질 수도 있겠죠, 우리. 그 뭐죠, 그 꽃샘추위가 있으니까. 그래도 따뜻하니까 좋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혹시 강사가 바뀐 건 아시죠? 제가 더 잘해요. 그분 아마 다음 달에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오시면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져가지고 바꾼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다 아시죠? 우산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건물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저희 팀에서는 여기서 처음에 그 당시에 우리 시스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99년 10월에 이 장소로 오게 됐었어요. 99년 10월은 대구에서 울산을 오려면 경주를 지나죠. 그때는 엄청 밀렸었어요. 가을에 10월 달에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 밀리는 데다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꼭 오고 싶었을까요? 아미를 99년 7월에 듣고 집에서 이렇게 미팅을 좀 하다가 권유를 받아서 시스템 교육을 들으러 울산 왔단 말이에요. 일요일이었었어요. 막 오고 싶어 온 건 아니었고 사실 약속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한번 와보시라고 권유를 해주셨고 한번 가볼게 하고 왔는데 오는 내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 안 좋았냐 하면 일요일인데 토요일 날 제가 제 와이프하고 백화점을 갔거든요. 핀을 사자고 하죠. 핀. 머리핀. 그 사달라서 제가 그거 사줄게 하고 갔거든요. 샀는데 돈을 내라고 하는데 비싼 거예요. 99년도에 핀 안에 10만 원 정도는 비싼 거죠. 그것도 세일해서 10만 원이나 하더라고. 막 박힌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토요일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자기는 그 핀을 하고 여기로 오겠다는 거지. 어쨌든 날 차도 밀리고 어쨌든 시간 맞춰서 왔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었어. 그 당시에도.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놀랬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어쨌든 강의를 들어서 왔었으니까 와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다 듣고 강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막 와닿진 않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듣던 얘기였거든요. 여러분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팅에서 가장 듣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있었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다 마치고 집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집사람이 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눈물을 머금고 내가 돈을 지불했는 그 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소중하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우산 사셨거든요. 우산 우리 처영이 언니란 말이에요. 전화를 해서 여기 꼭대기 5층에 가서 다 찾아봤대요. 그런데 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김에 집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 했냐면 나하고 아멘이 안 맞는가 보다. 이게 그 당시에 교육이 3주간에 걸쳐 사는 거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안 오기로 굳게 마음먹은 거였어요. 다음 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왜요? 핀 찾으러 맞아요. 혹시나 의자에 끼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시 오게 됐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우리는 그 당시에는 결단이었어요. 오기 싫었고 마음도 있었고 그런 불쾌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약속을 지켜서 왔던 그게 지금까지 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몇 번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온 게 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약속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결정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나올 때마다 참 아련한 곳이에요. 다시 여기를 가고 싶고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여기서 미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미 2024년도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우산 공부 안 합니까? 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이 엄청 많아요. 관련된 책들이. 이미 작년 가을부터 계속 나왔을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AI가 어떻게 진화되는 것, 또 금융이 어떻게 바뀔지, 세계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이거 전부 다 예측하는 책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책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2024년도에는 이게 주류가 되고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측서예요. 그죠? 이 책을 쭉 보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의문점은 되지 않던가요?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트렌드는 바뀐다는데 뭐 분초 사회가 된다는 나도 시간 쪼개가지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 질문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책도 많고 예측수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의 2024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세상은 많이 바뀔 것이고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얘기고 과연 나의 24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경제는 2024년도의 경제는 어떨 것 같고 우리들의 건강은 어떨 것 같고 우리들의 가정은 어떨 것 같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근엄해졌네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과연 나의 2024년도 어떨 것인지 어떻게 됐으면 좋을 것인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생업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10년 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어둡네요 이게. 춤을 춰야 되나? 10년 뒤에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그죠? 10년 뒤에 나빠질 것 같다 하시는 분. 퇴직이 10년 남으신 분들은 조금 우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 10년 뒤를 생각해보고 사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아메를 하기 전에 그만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아까처럼 그 다음 해도 내년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이 5년 뒤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10년 뒤, 여러분 30년 뒤 어떨 것 같았어요? 30년 뒤는? 생각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쳐내면서 하는 일들을 쳐내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막연한 기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잘 살게 되겠지. 이런 생각 다 갖고 사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년 뒤에는 나의 경제는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건강은, 나의 가정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의 생활로 10년 뒤에 생각해 보면 더 정해지실 거예요. 그림들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 10년 뒤에 직장 생활을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시겠죠?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급이 올라갈 수는 있으시겠지만. 자,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좋죠. 질문 답은 안 해도 되잖아요. 스스로 질문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 비슷한 뉘앙스인데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뉘앙스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비슷하지만 뉘앙스는 다를 거예요. 그죠? 비슷한 질문인데 다를 거랍니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살고 싶은 인생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 10년 뒤에 그려질 그림하고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그 라이프하고 같은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현실 점검과 미래 점검을 생각을 해요. 우리는 현실 점검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남들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불만 가질 게 뭐 있냐면서 다 열심히 살고 있고 아침에 출근하고 직장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해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도 사고 뭐 누빌 수도 있고 또 진급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그냥 현실 점검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어떤 분이 계시냐면 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암에서 그때 배운 거였어요. 처음에 저도 똑같은 삶이었는데 암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싶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었어요.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지? 굉장히 단순한 명제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싶지? 그럼 뭘 해야 되지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못하고 산다고요. 제가 암에서 배운 게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아,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였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멘은 저한테 수단이었어요. 아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였지 아멘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99년 여름에 저는 아멘을 처음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의 언니, 저희 처형을 통해서 우산 사시는 처형이 7월 달에 대구로 찾아오셨어요. 7월 달에 대구에 사람이 찾아오는 건 대구는 실내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왜요? 엄청 더웠잖아요. 그 해도 엄청 더웠었어요. 처형이 저희 집 오신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집사람을 통해서. 아메 때문에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 우리 어차피 안 할 건데 뭔지 모르죠. 아메 안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 안 할 건데 우리끼리 얘기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는 또 아메 같은 게 해가지고 또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절을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오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아메 때문에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누군가를 모시고 온대요. 대구 7월 달에 울산에서 누군가를. 그 누군가가 그때 설명이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 읍내에서 본소님이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메 사업 설명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권인건 윤여미리님이셨어요. 지금은 와 그러죠. 저는 그 당시 그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쭉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저희도 다행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조금의 의문점이 풀렸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들어보니까 나쁜 거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쁘다고 하지? 왜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망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망했다고 하지? 왜 누구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고 손해봤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의문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중간은 그렇구나 싶었는데 가장 큰 건 이렇게 하면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었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도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된대요. 인쇄소득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기억이 별로 없고 일단 1억이 꽂힌 거예요. 1억 큰 돈이죠, 여러분. 우산은 작은 돈이죠. 연봉 1억 많잖아요, 우산 계시는 분들. 1억 다 넘죠, 여러분들도? 연봉 1억은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그때 저희 부부가 동갑이거든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설명을 다 하고 우산 내려오시고 저희끼리 밤에 남아서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당신 1억 벌면 뭐 할래? 집사람이 바로 얘기했었어요. 가방을 산다 하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가방을 산대요. 저는 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방 많이 사라 했어요. 남는 거 다 내 거라 생각하고. 남자분들 뭐 하고 싶어요? 1억 생기면? 차 바꾸고 또 차만 끝납니까? 시계? 시계도 바꾸고 친구 불러 술도 한번 확 사고 폼 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했다면 그래서 참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럼 돌아가시고 그날 밤에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날 약속했어요. 1억 본 것 같더라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가고 그다음 이튿날이 됐단 말이에요. 아침까지 아주 희망찬 해가 떠올랐어요. 1억을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6명 없어요? 6분 있죠, 6명. 동생도 있고 처갓집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한두 명 있을 거 아닙니까? 6명이 없나 사람이 6명만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데 6명이 없을까? 너무 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날 아침은 너무 행복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나쁘다고 할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앞에 1억 주고 나중에 3억 빼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였어요. 제 사람 중간에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좀 이상하대. 왜 그분들이 1억을 줄까? 그래서 그날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째 날. 농담 진짜예요. 그 당시 분위기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냥 1억을 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그죠? 그래서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날 저녁에 언니 최영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 오면 우리 안 한다 그래라. 오시지 마라 그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전화가 먼저 오셔서 어떤 얘기 하셨냐면 그냥 그분들이 온라인 스포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대구로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어디는 간지 모르겠어요. 지나가시는 길에 대구로 들으기 때문에 대구에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 해서 또 거절 못해서 하게 됐어요. 아미의 사업은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그 착한 사람들이 잘해요. 거절 못해가지고 또 만나고 미팅장 또 오고 하다 보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분이시구나 앞에. 당첨되셨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귀가 얇아가지고 못 쓴다 했거든요. 요즘 세상은 귀가 얇아야 된대요. 정보를 많이 받고 대신 그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정보를 닫고 있으면 아무 정보도 오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는 그냥 거절 못해서 이제 오시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뭐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 들었냐면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아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권인건 주님들이 다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상을 딱 치우시고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기분 좋게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적으세요. 첫 번째 저희 와이프한테 예쁘다고 했어요. 안 예뻐도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쁘니까 기분 좋을 거잖아요. 네, 아니요. 니님 더 예쁘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않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쁘다고 해주셨고 두 번째 뭔지 모르지만 아미를 제대로 알아보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제대로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 해도 된다고. 네 번째 그분들이 알아보는 것부터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그게 다 했었어요. 마지막에 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제안이 부담스러우면 놓으라고 해도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왠지 다시 그 첫날로 돌아간 거예요. 또 1억이 왔다 갔다 그리고 왠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생각들 내가 진짜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알아보고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 주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사람은 아닌 그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예스를 했냐면 그분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내면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상에서 밀면서 너무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훅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내볼게요. 시간 한번 내볼게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부터 매주 저희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 여러분 너무 제안을 거절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고 아무래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기회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 엄청나게 많은데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뭔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시도도 안 해본단 말이에요. 다시 알아보지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다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미는 너무너무 큰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기회일 거예요. 저희가 아는 아미하고 여러분과 아는 아미가 같을까 다를까요? 같은 아미지만 수준이 다를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잘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 이재용 씨 있죠. 삼성그룹의 지금 회장이죠. 부회장에서. 이재용 씨는 친구들이 누굴까요? 그룹의 사장들이고 우리가 전경련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다를 것 같다. 대화의 차원은 다르지 않을까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콩나물값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른 자재값 얘기하고 다를 거라는 거죠. 암에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알아보면 그만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3차원에 잘 못 봅니다. 우리가 또래이 같은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4차원을 보죠, 4차원. 4차원 중에 다 천재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또래이 맞죠? 나는 모르겠지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딴짓 했을 것 같고. 에디슨 아시죠? 조금 학교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똑같은 거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암에는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제안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말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머리에 남아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저희 부부한테 지금처럼 암에를 하기 전에 저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집사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두 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아까 친구가 같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 여러분이 원하는 삶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5년 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내일을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생각 들었어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구호도 해줄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좋은 차 살 수 있겠지. 열심히 살면 5년 열심히 하면 차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집도 좀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끔 아이 교육도 시킬 것이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월급이 높아질 거니까. 우리의 비교 상대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조금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조금 큰 집에 살면 똑같이 전세인데 뭐 지나 나나 20평 30평대에 살면 조금 더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고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내가 원하는 삶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자, 뭐냐면 그래도 살아가는 건 똑같은 아침에 출근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평생 밥벌이하고 사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걸 끊어버리면 밥벌이가 안 되니까 평생 밥벌이라고 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요즘은 퇴직하고도 오랜 기간 살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밥벌이를 찾아야 되죠. 나쁜 의미가 아니네요. 근데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큰 집을 샀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평생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현금 주고 집 삽니까? 우산에는? 아니죠. 다 대출 거고 30년짜리 하고 살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집 키우면 또 30년 연장되는 거예요. 집도 커지면 또 연장되는 거죠. 차 다 현금 주고 삽니까, 우산은? 차 바뀌면 또 할부금 나가겠죠. 어쨌든 평생 밥벌이하고 빚 갚기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아미를 선택한 기준이었어요. 아, 이렇게만 살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다시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10년 전에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 하고 싶었습니까? 10년 전에 본인한테 해외 선물을 할 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어려운 걸 하시고, 네. 제가 은행원 출신이거든요. 저도 한때 하려다 말았습니다. 해외 선물이라는 거 선물 주는 거 아닙니다. 산타크로스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뭐 하실래요, 리더님? 10년 전에 본인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아미 다시 알아봐라. 그때 10년 전에 리더님 본인한테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아, 10년 전에 아미를 더 열심히 했어라. 교육은 잘 받고 오신 분들 앞줄에 계시네. 보통 처음 오시는 분 앞줄에 안 주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는 10년 전에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사라. 그리고 8천만 원대 팔아라. 아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10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10년 전에 분명히 테슬라라는 게 나올 거다. 그거 사라고. 10년 전에 주식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테슬라가 2000% 올랐어요. 2000%.
엔비디아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11,000% 올랐어요. 11,000%. 그거 사라 10년 전에. 근데 놔둬도 11,000% 올랐다. 11,000%. 근데 우리 왜 안 샀을까요? 왜 안 샀을까요? 맞아요. 몰라서 안 산 거예요. 알았으면 샀겠죠. 아메도 같은 얘기였어요. 아메도 저한테는 같은 얘기였어요. 알았으면 아메가 이렇게 잘 되어졌으면 더 일찍 했겠지. 저도 20대 했겠지 차라리. 아메 처음 한국 들어왔을 때 했겠지. 지금 많은 분들도 아메를 잘 모르시고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못 가요. 아메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아메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 부분들이 선택하실 거고, 하지만 아메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을 거라고. 10년 전의 아메와 지금 아메는 또 성장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매지가이라는 거예요. 혹시 옛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혹시 이거 집중해서 보시는 분 아십니까? 보는 방법?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분 드릴 테니까.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다. 발견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늦네요. 창호는 부터 나오던데. 자, 방법 눈에 힘을 빼야 됩니다. 네? 5천만 원? 숫자로 5천만 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제가 1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갖고 오지 않습니다. 제가. 네? 힌트 동물이에요. 네? 어떤 돼지요? 어떤 돼지요? 돼지? 맞아요, 리더님. 돼지 나옵니다. 돼지가 엄청나게 크겠습니다. 엄청난 큰 돼지가 이렇게 있어요. 꽃돼지가. 나중에 선물 꼭 받아가세요, 리더님. 같이 시하시고. 네. 자, 나중에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돼지. 자,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아메가 매지가에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집중해서 잘 보면, 잘 찾아보면 뭔가 보입니다. 근데 이 돼지가 한번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스쳐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힘 안 줘도 보인단 말이에요. 아메도 처음 보면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지만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검토해 보시면 이게 뭔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될 건지도 보일 거예요. 어떤 비전까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게 아메 사업이에요. 단 그 첨을 잘 알지 못하면 계속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는 보이는 것처럼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직접 판매는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다단계 그게 아니고 다단계 통신 판매, 방문 판매. 우리가 하긴 채널 판매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다 직접 판매라고 말씀하거든요. 웹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처럼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15군데의 생산 및 물류 시설이 있어요. 이 전 세계에서 15군데 중에 한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우리 물류단지가 있죠.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물류센터가 3군데밖에 없어요. 하나가 미국에 있고 하나가 네덜란드 벤노라는 곳에 있고 아시아 전체를 커버하는 게 우리 한국에 있어요. 부산에. 예를 들면 한국으로 물건이 먼저 들어와서 아시아에 전 세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트남에 나가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그 박스에 베트남 것처럼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영천에 가면 아메에서 직접 투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메가 뷰티의 거점이
뷰티 거점이 한국이 됐어요. 뷰티하고 건강식품을 직접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아미 기술 가지고. 포브스지에서 선정하는 미국의 탑 10, 탑 100 기업에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에 100여 개 국가에 진출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다 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철수한 나라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네, 러시아에 철수했어요. 러시아는 철수한 게 아니라 그 국제법상 러시아에 다른 물건을 못 집어넣기 유엔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제한했죠, 제한. 수출 제한. 물건 남의 물건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잘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에 많은 인주권도 있고 아메를 직접 하는 PT 플래티넘 이상의 사업자 수가 이 정도로 있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세계 1위의 직접 판매 기업 1위는 바뀔 수 있어요. 그죠? 올해가 바뀔 수 있고 내년에 바뀔 수 있고 내년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년 전이에요. 2012년 자료. 지금까지 22년 자료, 17년 자료예요. 전 세계의 기업을 평가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판매 회사를 평가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이제 뉴스처럼 나온 데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링 네트워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10년 전에도 아메이죠. 5년 전에도 아메예요. 지금도 아메예요. 2등이 에이본이라는 기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회사일까요? 화장품 회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문 판매 화장품이 시초예요. 110년이 지난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 5년 전에도 에이본이었죠. 근데 2등이 바뀌었죠. 네추라로. 나뚜라로 바뀌었 나뚜라. 남미에 있는 회사예요. 이 나뚜라가 5년 전에는 쭉 내려가시면 7위에 있을 겁니다. 나뚜라가 에이본을 인수했어요. 작은 기업이 더 큰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쭉 보시면 아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기 보면 4위에 있는 EXP 리얼티라는 회사가 있죠. 뭐 하는 회사일까요? 리얼티가 뭡니까? 부동산 회사예요. 땅 파는 회사예요. 네트워크로 팝니다. 이런 회사들처럼. 그 밑에 있는 이름도 어렵죠. 포르베르크라 그래요. 5등. 독일 회사입니다. 원래는 가전용품 파는 가전용품. 그걸로 저 정도 순위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아미가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보시지만 그 3등, 4등, 5등하고 차이가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하고. 그죠? 따라올 수 없는 회사들이에요. 에이본이 오래된 회사지만 이미 없어지고 에이본은 우리나라에 1914년도에 철수했어요.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돼서 철수한 회사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메리키에라고 보이시죠? 유명한 회사예요. 뭐 책도 창업자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1919년에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에이본은 하루아침에 철수했어요. 그 다음 달에 철수했어요. 에이본은 영업하시던 많은 그 나름 있었겠죠. 뭐 ABO 같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전부 다 돈이 못 받고 사라져 버렸어요. 메리케이는 3개월이 기한 주고 그냥 접어버렸어요. 메리케이가 좋아서 열심히 했던 활동했던 그 개인 사업자들은 사라진 거죠. 아메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메가 저는 왜 좋냐면 믿을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아메가 캐나다나 말레이시아가 12년인가 17년인가 그래요. 12년 정도가 계속 적자였었어요. 보통 다국적격투면 철수할 수 있겠죠. 근데 철수하지 않았었어요. 철수하지 않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가 너무 가슴 와닿았었어요. 단 한 명의 ABO라도 아메를 믿고 하시겠다면 철수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메가 말레이시아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은 층이에요. 그래서 아메가 저는 뭘 믿냐면 데이터를 믿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행성 피라미드 같으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예전에 들었던 많은 사행성 다단계 회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무 사라지고 없어요. 한국은 더 많고요, 사실은. 자, 또 재밌는 건 그럼 자기들끼리 다단계 업체끼리 하는 거 아니야? 쭉 내려가 보시면 아모레 패시픽도 여기 등록돼 있어요. LG생활공업도 등록돼 있어요. CJ, 제2제당도 등록돼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 등록했을까요? 이 마케팅이나 이 영업 방식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하지 않았을까요? 응? 자, 두 번째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생필품들, 또 몸에서는 생필품들, 또 건강식품들, 화장품들, 집에서는 냄비, 정수기 이런 것들인데 보이시죠? 세계 판매 1위 제품이에요. 정수기 세계 판매 1위예요. 공기청정기도 가정용 세계 판매 1위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아이템이라도 세계 판매 1위 일을 하고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요? 자신감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잘할 수 있겠죠, 사업이. 이걸 여러분이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최고의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당신의 돈도 자본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공한 거였어요. 제가 아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첫 번째, 자본이 들지 않는데요. 아메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메 비싸지 않아? 아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물건은 좋잖아. 제품은 좋잖아. 그런 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품이 좋으면 사업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나빠도 음식점에 맛이 있으면 장사가 되죠. 기본 이상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남은 여건이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제품은 그 정도로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걸 무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걸 뭐 하고 싶어도 무역을 했거든요.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는 늘 총판권을 요구했어요. 5억을 달라 하더라고. 물건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당신 물건을 팔아주겠다 그래도 총판권을 요구했었어, 차라리. 적으면 돈이 없으면 대리점이라도 하라고 3억 정도 내고. 어떤 거는 자본을 요구했는데 아메는 그런 걸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이 멋진 사업 가지고 이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였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이거였었어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다는 건 이 하나로 저는 갤런티 할수도 생각하거든요. 100% 만족 보증 들어갑니다.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하자가 있고 품질이 이상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개인적인 만족도 하지 않는다면 돈으로 환불시켜주겠대요. 한국은 얼마만큼 해줍니까? 90일 이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주죠. 미국은 180일 동안 해줍니다. 왜 해줄 수 있을까요? 건방지만큼의 제품이 자신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검증을 받는 거예요. 드셔보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 다 받아줄게요.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만족이라고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만족도.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해서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환불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이 화장품을 쓰는데 만족하지 못하대요. 우리는 자신감이 너무 있잖아요. 당신 피부가 이상한 거다. 암에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뭐 잘 모르겠대요. 당신 몸이 이상한 거다. 암에 먹고 그럴 리가 없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었다는 거거든요. 암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은 매혹당하실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하는 회사구나.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구나. 기업이 오랫동안 존재하고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도 생물체가 돼요. 그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다 철학 갖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바탕이 되면 그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 문화가 완성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성장합니다. 그것까지 아메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아메를 하기 전에 아메를 왜 하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아메를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선은 말 안 하기로 하셨죠. 대답 안 해도 돼요.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아메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아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아메의 가치에 제가 동화되고 그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메는 딱 한마디로 어떤 일인가? 저는 helping people이라고 들었어요. 늘 보지로만 간판에도 보고 박스에도 나오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라고 듣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좋은 문구지. 그냥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메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메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24년이 됐거든요. 아메를 한 지가.
하면 할수록 지가 완벽해요. 아메를 하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냥 헬프인 피플이에요. 어쨌든 이 아메나 수단 가지고 그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내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아메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알면 알수록 그 기업의 속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하는 일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이런 거 있죠. 점점 작아지는 거. 에이 그럼 그렇지. 그렇지. 작아지는 반면 아메는 처음엔 되게 작게 시작했지만 가면 갈수록 와 이런 것까지 와 대단해 정말 멋져라고 바뀌어갈 수 있는 게 아메 사업이었어요. 회사였단 말이에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30대에 제가 건강식품을 먹으면 느꼈을까요? 와 힘이 납니다.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해를 어쨌든 믿고 계속 먹고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걸 점점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게 느꼈구나. 한 예로 뭐냐면 제가 그때는 운전하는 낮에 운전하면 늘 졸았거든요. 엄청 졸았어요. 낮에 할 때마다 졸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졸지 않은 걸 느끼게 됐어요. 또 브렉스를 쭉 먹다 보니까. 처음에 때 브렉스 먹으면 막 힘이 나고 좋다고 하는데 전혀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이 안 자네 요즘. 제가 느끼는 것도 안 잔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어떤 분은 빨리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천천히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미 사업은 한마디로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아미 뭐 하는 거냐? 물건 바꿔 쓰라고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아미 제품 쓰는 거예요. 아미를 한다는 거 뭐 하는 거냐고. 아미 제품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써보니까 좋으면 좋다고 구정 광고하는 게 아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쉬웠었어요. 만약에 아메가 별로 안 좋은데 좋다고 거짓말하거나 과장을 해서 뭔가를 판매하거나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어렵겠죠. 양심을 걸고 못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한테 얘기 못하지 않을까요? 가족들한테. 근데 아메가 왜 쉬웠냐면 좋은 걸 좋다고 옮기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메 제품이 좋다? 내가 써보니까 좋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좋은 제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좋으니까 당연히 가족부터 얘기를 하겠죠. 그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업계를 뭐 비방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보험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PR을 하시는 게 자기는 지인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잘한다는 거죠. 잘하시는 거 맞잖아요, 영업을. 지인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다 이렇게 영업을 해서 다 이렇게 막 보험왕이 됐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조금 생각했었어요. 나는 좋으면 내 친구부터 주겠다. 그 보험이 진짜 좋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좋으면 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있는 보험이라도 그보다 이 보험이 더 좋다면 엄마 바꿔라. 이게 훨씬 좋더라. 그 개념이 좀 다르다 생각했어요. 저는 아메를 제가 아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알리게 됐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구정 광고뿐만 아니라 아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되는가 내가 검토해보고 난 뒤에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거 괜찮은 사업 같더라. 함께 하지 않을래? 사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일이에요. 억지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그분이 선택할 거죠. 자,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사라고 하는 건 물건과 사람하고 통하는 거죠. 이 물건이 좋아요. 내가 좀 싸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게 물건 갖고 장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사업을 한다는 건 물건이 왔다 갔지 하지 않고 계약서가 왔다 갔다 그래요. 맞지 않아요? 내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합시다. 오케이. 물어보고 내가 제안서를 하고 설명하겠죠. 좋으면 사인을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파트 한 개 사는 건 아파트 사는 것도 계약서가 필요하죠. 아파트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큰 아파트를 짓는데 사업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아파트 지어놓고 파는 거 아니죠. 물건 들고 파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너무 무거워서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가 얇아서 듣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 차이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초창기에도. 보통 사람들이 아메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반응이 이 정도였었어요. 아메 물건 파는 거잖아. 잘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다단계잖아. 하다가 다 그만뒀잖아. 선착순으로 돈 버는 거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죠. 세 번째,
비싸다. 암이 비싸다. 좋은데 비싸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많은 건 어렵다예요. 암에도 잘 된 사람도 있지. 그거 쉽지 않다고 그거. 엄청 어려울 거다. 너는 못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암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부부 보고 암에 잘할 거라고 한 사람은 우리 스폰서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대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놀아요. 아시죠? 친구 많은 것보다는 우리끼리 노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몇 명 친구밖에 친한 친구밖에 없는 거지. 많은 친구하고 놀 시간에 우리끼리 데이트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연애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너 말도 못하잖아. 너보다 훨씬 잘했던 그 친구도 암에다 그만두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고 대놓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일찍 한지 포기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되면 좋은데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엄청나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판매. 자, 판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첫 번째 제안이 이거였어요. 저희 스폰서님, 저희 처형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들을 이런 데 사는 것들을 IME로 바꿔서라 했어요. 이유는 품질이 탁월하게 좋을 것이다. 가격도 결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100% 만족 보장도 해준다. 마음에 안 들면 더 환불하면 되고, 당신이 쓴 만큼 캐시백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이 해줄 것이다. 그 좋아서 누군가한테 구정 광고가 되거나 소개가 일어나면 점점 돈이 수입이 커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메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얘기를 듣고 전혀 고민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왜? 처형의 제안을 받고 내가 바꿔 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으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언니지만 아예 별로 안 좋더라. 비싸더라. 에이 생각보다 안 좋더라. 옛날 게 더 좋더라. 돌아가면 되는 거고, 좋으면 처형이 뭐 쓰지 마라 그 말고 관계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하면 소비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보내준 거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쓰는 걸 바꿔 쓰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일이 구정 광고예요. 맞죠? 구정 광고. 왜?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좋으니까 누군가한테 알리는 건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알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저희 누나한테 알리고 저희 가족들한테 알리고 동료한테 알리고, 어떤 친구는 알려지면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이 많아요? 한번 알려보세요. 아무리 제대로. 그러면 그래 내 옛날에 써봤는데 요즘은 주위에 아미 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 썼다. 굉장히 많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아미 제품이 비싸다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아미 제품이 비싸요? 대답 안 하기로 했잖아요. 참. 교육받고 왔잖아요, 여러분. 자, 저는 이런 비유를 해요. 스타벅스가 첫 전기 엄청 비쌌었어요. 커피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4,000원씩 했었어요, 커피가. 그죠? 3,800원 했다면 엄청 비싼 커피죠. 요즘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요, 싸요? 딴 데 비하면 더 싸요. 요즘 새로 생긴 큰 데 가니까 6,000원, 7,000원씩 하죠, 커피가. 크림 한 개 넣으면 8,000원이에요. 훨씬 스타벅스가 품질 대비 싼 게 돼버렸어요.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건 아메를 쓰는 법을 제대로 하면 지금도 생필품은 가장 쌉니다. 솔직히. 제대로 사용법을 알고 쓰면 생필품으로는 가장 쌉니다. 우리 뭐죠? G&H 로션 있죠? 가장 쌀걸요? 펌프로 양을 다 해보시고 발라보시면. 주방용 세제 가장 쌀걸요? 세탁세제 가장 쌀걸요? 그렇지 않던가요? 가장 싼 거 맞아요. 몰라서 사람들이 비싸 보일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품질이 좋으니까 비싸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쓰고 싶지 않아요? 좋은 거 쓰고 친구 자식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멘은 좋은 거 써서 돈 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거 쓰면서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차를 샀어요. 제가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장교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차를 할부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저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 친구 동료가 있어요. 동료는 열심히 돈을 모으더라고. 차를 사지 않고. 3년 후에 나와 똑같은 차를 샀어요.
누가 잘했고 누가 나쁘다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3년 동안 차를 탔잖아요. 3년째 지나가 보니까 결과치는 똑같았어요. 제 생각은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충분히 차를 사면서도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아껴가지고 차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결과는 똑같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좋은 제품을 쓰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좋은 제품 계속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함께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캐시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구정 광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캐시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 들으시냐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면 다시 말해 일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 아메 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번 유통업이다. 2번 광고업이다. 3번 뭐랄까 생산직이다. 4번 영업직이다. 뭐 하시겠어요? 네? 그죠? 광고한다고 생각 다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지만 암의 본질을 제대로 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소비하고 두 번째 구정 광고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구정 광고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경쟁 업체는 어딜까요? 어떤 분들은 뭐 애터미를 하더라고요. 경쟁 업체가 어떤 분들은 다른 유통업체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쿠팡하고 비교하시는 분도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보다요 이거라고 생각해요. 광고회사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겠죠.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제기획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5조 9천억 그랬어요. 그죠? 나의 경쟁업체 물론 지금 글로벌 다 합친 거거든요. 국내만 보니까 한 2조 1조 7천억 정도 하더라고요. 2등이 이노션 월드와이드예요. 어딘지도 모르겠죠. 그것도 저 정도로 했었어요. 3등이 H헤드 대웅기획. 우리는 뭐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 광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기획의 70%가 삼성을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뉴욕 가보셨죠? 뉴욕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큰 거 있잖아요. 그 빨간 간판에 있는 거. 거기 삼성전자가 막 돌아가요. 얘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시설비 다 포함하니까. 그죠? 이노션 월드와이드 어디 걸까요? 현대자동차 겁니다. 현대그룹. 70%가 현대 걸 합니다. HS에드는 어디 걸까요? LG 계열입니다. LG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자기들 걸 주력을 한다고요. 나는 뭐 하는 광고업체예요? 나는 아메이를 주력을 하는 광고업체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알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이상한 아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두 번째 캐시백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캐시백은 내가 쓴 것만 개인적인 포인트만 쌓아줍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아메의 차이점이 내가 쓰고 내가 알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요. 구정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이익을 전체를 확대하는 거죠. 공유해서 확대시키고 이걸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아메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싼 것도 있겠죠 당연히. 어떤 게 아메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비싸다 말고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체는 싼 가격으로 다수로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본 것처럼 뭐 H&M도 그렇고 올리브영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2마리인데 맛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이네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는 거 우리 가성비를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아미는 어떤 거 비슷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고품질을 통해 애용자들을 확대하는 거예요. 아미에도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떠내기도 계시겠지만 매니아들이 한단 말이에요. 자, 루비통 같은 거는 매니아들이 쓰겠죠. 집에 있죠, 다 한 개씩. 아십니까? 루비통 회장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 거?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다. 남대문 시장에 다 루비통 들고 다니더라. 들 깜짝 놀란 거 아십니까? 거기에 배추하고 파를 넣고 다니더라. 루비통에다가 파 넣어서 다니더라면서 장 보고.
치킨도 비싼 치킨 있어요. 치킨계 명품 프라닭. 내가 시켜봐도 한 2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보는 친구가 있으니까 시켜 먹겠죠. 다시 말하면 고품질을 통해서 이용자를 확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찬가지예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싸다고 좋다고 하는 좋겠죠. 비싸다고 다 좋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댓글 씁니다. 애플 쓰는 친구들은 애플만 쓰죠. 애플이 기능적으로 더 뛰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삼성 다니시죠? 테슬라가 기능적으로 아주 뛰어날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원하시는 매니아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저는 삼성 매니아예요. 괜찮아요. 두 번째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면 첫 번째 고농축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훨씬 싸다는 거. 두 번째 장바구니 SOP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가장 많은 캐시백을 해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 쓰는데 5천 원 주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쓰다 보니까 10,000원도 줘요. 시간이 지나면 15,000원도 줘요. 그죠? 가장 많은 캐시백을 해주는 게 아무에서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SOP를 하다 보면 그냥 제품인데 6달째는 공짜, 아니 반값, 12달째는 공짜, 화장품은 6달째도 공짜, 1년 지나도 공짜 주지 않습니까? 시면 더 싸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 다음 캐시백을 받았으면 훨씬 유리할 거예요. 내가 제대로 네트워크를 만들면 나는 10만 원 썼는데 캐시백이 1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나는 10만 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내 캐시백 100만 원 될 수 있다고요. 그럼 더 합리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다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단계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수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는 사람들 이익을 보고 나중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메가 한국에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아메도 그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메는 방법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칼과 똑같다고. 칼을 제대로 쓰면 좋은 도구가 되죠. 나쁜 데 쓰면 흉기가 되잖아요. 아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쓰다 보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남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메를 나쁘게 평가할까요? 아메가 아니고, 아메를 나쁘게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아메와 비슷하게 보이는 많은 유사한 업종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메가 나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목사님도 나쁜 목사님 계셨을 것이고 이상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에 따라서 목사님도 이상한 목사님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신부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체를 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런 것처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미는 말씀대로 내가 쓰고 내가 하는 전체 그룹을 모아요. 거기에 대한 캐시백이 커져 나가면 커져 나갈수록 캐시백 규모가 커져 나겠죠.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야? 아니 많이 판 사람이, 많이 구매한 사람이, 많이 산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야? 아니면 많이 가입시킨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는 거야?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몇 명 달한 놈. 안 중요합니다. 몇 명 달한 놈.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얼마 팔았노?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팔겠어요? 네가 얼마나 샀으면 그것도 얼마나 샀겠어요? 생필품인데. 그죠? 한 달에 써본 적 내가 매달 생필품 1,000만 원 쓰겠어요? 안 쓸 거 아닙니까? 내가 쓰는 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스폰서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아미가 어떤 건지. 아미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처인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아미를 바꿔 써봐라. 왜? 품질이 좋으니까 바꿔 써라고 얘기했다고. 두 번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마음에 안 들면 반품되니까 손해밖에 한 개도 없을 것이고 네가 쓴 만큼 캐시백이 될 것이고 좋아서 누군가한테 소개가 되거나 광고가 되면 큰 수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미의 사업이면 끝이에요. 쉽죠? 그거 하시면 돼요. 내가 써보는 거 좋더라. 써봐라. 이렇게 혜택이 많더라. 알아보고 쓰면 될 것 같다. 잘 알아보면 사업 여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업팀이 다라고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행히 써보니까 다 좋았어요. 우리도. 괜찮네.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좋으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 알리고 제 가족한테 알리게 됐어요. 좋더라. 남이 몰랐지. 진짜 좋더라.
아메 사업도 알아보는 거 괜찮은 것 같더라. 얘기했더니 이 친구도 아메를 사용하게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스폰서님 집에 20만 원 쓰고 저는 10만 원 썼어요. 쓸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누나는 애가 더 크니까 더 많이 쓰시더라고. 30만 원 쓰게 되고 제 친구는 20만 원 썼어요. 혼자 쓴 게 아니라 제 친구는 자기 친구도 다 모아 쓰는 게 20만 원 됐단 말이에요. 다 합친 규모로 따졌더니 아메에서는 이런 포인트를 주거든요. 모았더니 전체를 모았더니 80만 원의 소비가 생긴 거고 다 그룹 게임을 6%의 캐시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미 전체에 준 돈이 4만 8천 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 4만 8천 원 어떻게 가져갈까? 아까처럼 먼저 많이 가져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해하더란 말이에요. 아미는 그렇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사행성 피라미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피라미드 같은 것들은 먼저 한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중간을 받고 그 다음 사람을 받고 맨 마지막에 계시면 대부분이 받지 못합니다. 돈은 자기가 더 많이 내는데도 받지 못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끌어넣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메는 전혀 다릅니다. 아메는 각자가 쓴 만큼 먼저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남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지 추적을 해서 그 역할만큼 더 주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스폰서는 이하로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쓰고 제가 알린 그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60만 원 모은 거예요. 그룹 개념이. 똑같이 6%니까 3만 6천 원이죠. 내 전체에서 제 몫을 떼주고 남는 게 스폰서의 몫이에요. 12,000원을 받아가십니다. 많이 받아가시죠? 그죠? 자, 저도 봤더니 제가 쓴 거 말고 제 이하에 쓴 건 제 친구나 제 누나가 쓴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빼줘야 되겠죠? 했더니 제 누나는 30만 원 썼기 때문에 3%니까 9,000원을 돌려받아요. 제 친구는 다 모았는 게 3% 20만 원이니까 6,000원 돌려받아요. 저는 36,000원에서 두 분을 다 돌리고 났더니 제가 받는 건 21,000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했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암에 있는 사업이라고요. 내가 한 만큼 받습니다. 저희 스폰서 자기가 쓰고 한번 노력을 하신 거고 전 제가 쓰고 두 명한테 노력했고 실제로 소비가 발생했더니 제가 더 커지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스폰서가 받아가는 거 아니야? 했더니 스폰서님이 자기를 지웠어요. 내가 암에 처음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쓰고 내가 알린 건 똑같은 구매라는 거죠. 스폰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주가 없어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은 자기가 쓰고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생각했어요. 자, 아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좋아서 누구한테 알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쓰는 것처럼 나 혼자 썼더니 20만 원 소비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혼자 썼더니 3%니까 제가 받는 게 6,0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았어요. 너무 괜찮아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명한테 알렸더니 나와 함께해서 함께 쓰는 사람 두 명이 늘어났더니 이렇게 전체가 늘어나고 나한테 돌아온 캐시백이 24,000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괜찮죠? 몇 배예요? 6,000원에서 24,000원 같으면? 4배가 늘어난 거예요. 내가 두 명한테 제대로 알렸더니 배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제가 이 사람 말고 제가 4명한테 다 알렸어요. 내가 쓰고 함께 쓰신 분이 다 합쳐서 7명이 됐더니 이렇게 다 합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다 돌려주고 나면 제가 9만 원이 생겨요. 9만 원 그 여자가요. 대답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대답하시면 안 돼요. 누굽니까? 9만 원이 매달매달 생기면 큰 거잖아요. 자, 아멘은 뭐라고요? 베이스가 생필품이에요.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계속 써야 돼요. 오늘 쓰고 오셨죠? 내일도 쓰실 거죠? 모레도 쓰실 거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나만 쓸까요? 우리 어머니는 쓰지 않을까요? 내 동생은요? 내 친구는요? 우리 이모는? 내 회사 동료는 다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이 6명과 저 합쳐서 7명이 그 다음 달에 확장되지 않고 똑같이 사용했어요. 어차피 생필품이니까. 평균 20만 원 사용했다면 그 다음 달에도 저한테는 9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달은요? 9만 원 생기겠죠. 그 다음 달은요? 1년이면 내가 그냥 했던 내가 쓰고 내가 구종 깎는 이것 때문에 1년이면 100만 원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10년에 똑같이 썼다면 1,000만 원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더라도. 나는 얼마 쓴 거예요? 난 내가 쓴 것뿐이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내가 사는 거 꾸준히 썼을 뿐이에요. 필요한 거 집에서 쓴 거.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도 제대로 알아보고 구종 광고를 해. 그리고 사업의 기회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해보고 했더니 이 친구는 4명한테 알리게 된 거예요. 더 해도 되겠지만 4명씩 했다고 가정할게요. 시간이 나서 이분들이 전부 다 4명씩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쓰시는 분이 30명으로 늘어납니다. 전체 함께 쓴 게 620만 원이 되고 그럼 퍼센테이지로 15%에 해당되거든요.
암에서 돌려주는 게 볼륨이 크게 났으니까 총 금액에서 다 빼주고 나면 제가 57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지금은 암에서 더 주죠. 제대로 된 그림을 구조를 갖춰서 하면 여기에 30%를 더 줍니다. 실제로 1.73배를 곱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괜찮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들이 억지로 사신 게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 샀었다면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사용하실 거고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계신 분들은 2명씩만 됐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다 2명씩 쓰면 저와 함께 쓰신 분이 78분이 되시고 전체 소비량이 1,580만 원이 돼요. 암에서는 24%거든요. 25%가 아니고 24%의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테이블에서 조금 추가로 더 주는 게 있어요. 볼륨이 크게 나가면. 그러면 다 돌려주고 남는 게 207만 원 정도가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1.73배를 곱해야 돼요. 왜? 물가 방역률이 포함된 게 캐시백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58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비비라고 하는 포인트를 받는다면 여기 30% 더 받아요. 그러면 4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작아요, 커요? 나는 얼마 썼다고요? 나는 똑같은 거 썼을 뿐이에요. 암의 생필품은 어느 정도 쓰면 평균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계획적으로. 그죠? 첫 번째는 더 나올 수도 몰라요. 안 쓰는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쓰다 보면 건강식품 먹는 것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생필품도 쓰는 게 정해져 있을 것이고 화장품도 정해져 있으면 평균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용이 되실 거예요. 내가 쓰고 알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암의 수입이에요. 시간 지났더니 이 A라는 친구도 암만큼 점점 커지게 됐어요. 자기도 파트너가 생기고 막 생겨서 이 친구도 전체 소비량이 저처럼 1,000만 점 이상이 됐다면 암에서는 독립됐다는 말을 씁니다. 한 시간 지났네요. 집에 가셔야 되죠. 독립됐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전체 소비량의 6%를 나한테 줍니다. 왜 주냐면 당신이 당신 친구를 너무 잘 도와주었습니다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권리형 인쇄가 돼요. 이 친구가 존재하는 나한테 늘 6%의 캐시백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1명, 2명, 3명 정도를 도와주게 되면 에메랄드로 갑니다. 연봉 개념으로 단원 포함해서 다 포함하면 1억 정도가 돼요. 1억이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었다면 매년 나와요. 괜찮지 않아요? 1억이 매년 하면 괜찮을 거지 않습니까? 내가 3명을 더 도왔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서 다 알려줬다. 이 친구도 전부 다 이 친구처럼 1,000만 점 이상을 하고 제대로 네트워크 갖췄다면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돼요. 연봉 개념으로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이 인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내년에도 나오고 10년 뒤에도 나오고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죽어서도 나오는 게 이 수입이에요. 다른 보너스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 어렵다. 어렵다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 처음 하실 때 어려우셨죠? 그죠? 어렵죠? 여기에 형님들 와이프 연수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아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운전했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운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파우더 막 바르고 있죠,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그죠? 요즘은 2손 다 놓고도 하더라고. 차들이 좋아져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어려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운전도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근데 제대로 배우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런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시스템이 있을 거니까 각 팀마다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룹마다. 그게 제대로 배우시고 스폰서와 함께하면 잘하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메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메가 원하는 건, 아메 통해서 원하고 싶은 건 경제적인 자유예요. 맞으시죠? 시간적인 자유를 갖고 싶으시죠? 그리고 많은 선택의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네 번째, 자아 성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도전에 성취하는 거 크지 않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암이라는 수단이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명제를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단순한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열심히는 기본이니까. 자유롭게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미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누구한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던데 온 우주 자체가 늘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하는 질문 들어보셨어요? 안 들리던가요? 안 들리시는 분이 있고 들어도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들어도 무시할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전 우주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물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들어도 무시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간히 생각하실 거예요. 난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떻게 살고 싶을까? 뭘 하고 싶을까 내가? 두 번째 세계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지금 넌 뭐 하고 있니? 우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어떤 질문 할까요? 그럼 이제 넌 뭐 할 거니? 이 세 가지 질문이 저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철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원하는 삶 앱산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부자로 살고 싶고 자유로운 삶도 살고 싶고 제가 아미를 할 때 꿈꾸는 거였어요. 내가 아미로 성공하면 이렇게 살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삶 살고 누군가 도움도 주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아들, 좋은 친구, 좋은 부모 하고 살 거야.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아미라는 이유였었어요. 꿈이라고 하면. 그런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아미 속에서 다 이루었어요. 아미를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아미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다 가능하더란 말이에요. 아미를 하는 과정 중에 많이 여행도 다니게 되고 남한테 도움 주는 거.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 돈 많이 벌면 많이 기부해야지. 아미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요. 여러분이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도와주는 건 그보다 더 훌륭한 가치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게 아미 속에서 있는 가장 큰 비전일 수도 있어요. 가치일 수도 있고. 시간이 지금 빨리 지나갈게요. 해외여행 많이 갔죠. 저는 이 문구를 좋아해요. 아메와 함께하는 세계 일주. 아메만 하면 세계 일주 할 수 있어요. 돈 들이지 않아도. 저는 아메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행 가면 여러분 그냥 일본 갔다 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보면서도 스스로 기특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PG에서 탔고요. 샘나죠? 타오프 뉴질랜드에서 번지 점프를 했어요. 76m짜리. 알프스에서 패러글라이더 알프스에서 타면 좋아요. 40분은 내려와요. 국내에서 타면 한 15분 정도 타거든요. 알프스에서 타면 내려왔다가 다시 땡겨서 또 올라가요. 이렇게. 그런 거 해줍니다. 열기구도 터키예요. 카파도키아. 아르레 밤에 카페 테라스 다 아시죠? 고우에 그림 나오는 곳. 가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딸 생일 잔치를 여기서 했어요. 같이 가서. 스코틀랜드에서 올드 코스가 골프의 발상제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부 한번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진 보면 사진 있거든요. 캐디하고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근데 내가 캐디 같아요. 알겠어요? 최근에는 스위스 체르마트 가서 트레킹을 했어요. 체르마트 봉우를 이렇게. 그죠? 근데 마트도 그걸 하고. 에베레스트 가보셨어요? 한 번은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아미할 때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가능할까요? 자유가 주어져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미에서 그 3월달 되면 삿포로 가야 돼요. 내년에는 크루즈도 가야 되고 푸꾸옥도 가야 되고 이런 거 가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사라지지 않고 상속이 돼요. 자식한테 좋은 가치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건 그만 가치를 알아야지만 아들이 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상속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스폰서님이 사인해요. 늘 저는 믿거든요. 믿음의 크기만큼 성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시고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미는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수단을 통해서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